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보실 내용은 2021년도 2회 우리 가스기능사 필답형 보건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25도씨 상태에서 100세제곱미터 고압가스 용기의 압력이 0.1MPa로 충전되어 있다. 이 용기의 온도가 마이너스 150도, 압력이 5MPa일 때 최적은 얼마인가? 자, 온도, 우리 T죠. 요거는 세제곱미터 최적이죠. V, 압력, P. 세 가지 다 들어가는 거, 우리 보일샬 법칙입니다. 그죠? 보일샬 법칙은 T1 분의 P1 V1은 T2 분의 P2 V2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25도씨는 T1이 되겠죠. 처음에 온도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처음 압력 V1, 그때의 최적이고 그때의 압력 P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변화가 된 것은 온도가 변했습니다. 그죠? T2가 되겠죠. 압력 P2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V2 최적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최적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리터를 구해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보일샬 법칙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T는 우리가 절대 온도. 그래서 273 플러스 2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P1 0.1. 그 다음에 V1 최적 100입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 T2 마이너스 150도 그대로. 그 다음에 P2 그죠? 압력 P2는 5. 그 다음 V2가 없으니까 자, V2 값을 X로 놓고 계산을 해주면은 자, 이렇게 나온다. 자, 근데 이게 세제곱미터고 문제에서 답은 뭡니까? 몇 리터인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처럼 0.825503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리터로 변경하면 우리가 곱하기 1000을 해주시면 된다. 그죠? 1000을 해주시면 825.5 0까지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필답형에서 어떤 소수점에 대한 어떤 얘기가 따로 없으면 소수 두째 자리까지. 그러니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82503이니까 요거는 이제 그대로 버리고 그죠? 그래서 825.50 리터가 되겠다. 자, 가스 자동 차단 장치 구성 요소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동영상에서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어부, 차단부, 금지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제어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차단부로 이게 제어부는 우리가 제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차단부로 뭡니까? 신호를 전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단 신호를 전송한다. 차단 신호. 그죠? 차단 신호를 전송을 해서 뭐합니까? 차단. 그죠? 원격 개폐 기능. 예. 개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경보를 울리는 기능. 이게 이제 제어부입니다. 그죠? 그럼 차단부는 말 그대로 차단을 시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차단부라는 것 자체가 유로를 개폐. 제어부로부터 신호를 전송을 받아서 유로를 개폐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금지부, 이러면 금지부는 가스를 금지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누출가스를 금지하는 것이죠. 금지를 해서 제어부로 신호를 전송한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누출가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가연성가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한의 4분의 1 이하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 우리 말씀드린 대로 그림 같은 경우, 우리가 금지부 같은 경우는 천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천장에서 30cm 이내. 그죠? 이건 뭡니까?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우리가 LNG 같은 경우 3cm 이내의 금지부가 있고, 아니면 바닥에 가까운 쪽.
그죠? LPG 같은 경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부 이렇게 따로 한 군데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차단부 같은 경우는 배관에 특히 밸브나 이런 쪽에 그럼 밸브를 이제 자동으로 돌려버리면 되니까 배관 쪽에, 그죠? 그래서 유로를 개폐를 해줘야 되니까 배관 쪽에 설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위치를 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1번, 2번, 3번에 부품 명칭을 써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찾는 거,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동영상에서 나오는 문제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필답형에서 지금 같은 경우 각 요소를 써라 이렇게 나왔고, 이 요소에 하는 역할을 써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또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절대압력 계산식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기호를 쓰시오. 절대압력 계산식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이죠.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입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압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완전 진공 상태, 그죠? 완전 진공에서부터 측정을 한 압력입니다. 그죠? 진공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지표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기가 없는 상태, 완전 진공 상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시면 이렇게 대기가 덮고 있죠. 대기가. 그죠? 그럼 이 자체가 뭡니까? 대기압이죠. 대기압. 그러면은 절대압이라는 것 자체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측정된 압력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대기압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뭐가 존재한다? 게이지압. 게이지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압은 우리가 자연 압력입니다. 자연 압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게이지 압력은 인공적인 압력입니다. 그죠? 인공적인 압력. 그래서 우리가 압력계 자체로 측정한 압력, 그래서 이제 게이지 압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용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산소 용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산소가 이렇게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이 지표면이 받는 압력은 이 산소가 누르고 있는 압력, 산소 우리가 충전하면서 이 산소 용기 내부에 압력이 존재를 하죠. 그게 뭡니까? 게이지압이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누르는 대기가 누르는 압력이 또 존재를 하죠. 그러면 이 지표면이 받는 압력은 뭐예요? 이 두 개를 더한 압력. 그죠? 그래서 더한 압력이 되겠고, 대기압에서 진공압을 빼준다. 진공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우리가 진공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압에서 거꾸로 내려온 만큼 빼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자, 아시틀렌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자, 아시틀렌의 분자량은 얼마인가? 우리가 아시틀렌 분자식을 보면, 자, C2H2. 자, 탄소는 우리가 원자량 자체가 12g입니다. 그죠? 12g. 그 다음에 수소는 1g. 이렇게 되죠? 그러면 탄소가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그죠? 24에 2. 토탈 26g이 된다. 그죠? 분자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시틀렌은 동 또는 동합금과 결합 시 생성되는 폭발성 물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틀렌의 특징 중에 하나, 그죠? 아시틀렌 우리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동, 그죠? 동이나 순, 또 뭡니까? 은과 화합을 할 때, 은과 화합을 했을 시에 아시틸라이드를 생성합니다. 아시틸라이드. 폭발성 물질 아시틸라이드를 생성함으로써 우리가 폭발을 한다. 이제 화학 폭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시틸렌은 카바이드와 물과 반응해서 생성이 된다. 우리가 아시틸렌을 만들 때 카바이드와 물입니다. 그죠? 카바이드와 물.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썼느냐 그거죠. 그래서 이제 카바이드에 물을 주입한다 라면 우리가 주수식, 그죠? 그 다음에 물과 카바이드를 접촉하는 방식, 소량으로 침지식 이렇게 나오죠. 투입식은 물에 카바이드를 넣는 방식, 이런 식으로 방식이 있는데 카바이드와 물을 반응시킨다. 그 다음에 아시틸렌은 흡열 화합물이므로 압축을 하게 되면 분해 폭발을 한다. 그죠? 분해 폭발. 아시틸렌의 폭발의 형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동, 순, 은과 화합을 하기 때문에 화합 폭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압축을 했을 때 나타나는 폭발의 형태, 분해 폭발입니다. 그죠? 분해 폭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산화 폭발이 있죠. 산화 폭발. 이렇게 세 가지 폭발 형태가 있다. 근데 압축을 해서 발생하는 폭발은 우리 분해 폭발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탄소와 수소가 분해를 함으로써 폭발하는 형태가 되겠다. 그 다음에 아스트랄의 폭발 한계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폭발 범위를 지금 여기서 교재에서는 지금 폭발 범위를 적어 놨습니다. 그죠? 2.5에서 81%죠. 81%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81%. 그래서 하한 값은 2.5가 되겠죠. 2.5. 그 다음에 상하는 81%. 그죠? 그래서 폭발 범위 자체가 2.5에서 81%다. 하한을 적어라 이러면 2.5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염소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자, 옳은 것을 표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염소는 가스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액화가스로 분류가 됩니다. 액화가스. 그죠? 액체 상태로 저장을 합니다. 액체 상태로 저장을 하고 압력을 가했을 때 쉽게 액화되는 가스이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저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소성에 따라서 우리가 연소하는 성질, 조연성입니다. 그죠? 조연성. 염소는 우리가 조연성. 이렇게 되겠죠? 조연성. 그 다음에 독성에 따라서 우리가 독성가스로 분류가 됩니다. 그죠? 염소. 그죠? 그래서 액화가스고 조연성가스면서 독성가스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순수한 물은 전기분해가 되지 않으므로 묽은 황산 또는 수소나 나트륨 용액을 소량 넣고 6에서 10V 전압으로 전류를 흘려준다. 이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쓰시오. 이때 발생하는 산소와 수소의 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물의 전기분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2몰의 물 분자. 자, 이것을 우리가 전기분해를 하게 되면 2몰의 뭡니까? 수소. 그죠? 그 다음에 1몰의 산소로 분해가 된다. 그죠? 그래서 산소와 수소의 비는 뭡니까? 수소 2, 산소 1. 몰수로 따졌을 때 2대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산소와 수소를 적어놨기 때문에 산소와 수소의 비는 1대 2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네, 산소와 수소의 비는 1대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소이온은 양이온입니다. 수소이온은 우리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양 플러스 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뭡니까? 음극 마이너스 극에 끌립니다. 마이너스 극에. 그러면은 수소 자체는 뭡니까? 마이너스 극 쪽으로 몰린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이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음이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플러스 극 쪽으로, 그죠? 플러스 극 쪽으로 몰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 극 쪽에는 산소, 마이너스 극에는 우리가 수소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처럼 우리가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화 천연가스 영문 약자로 쓰시오. 약자로 쓰시오 이랬으니까 우리가 천연가스 뭡니까? 내추럴 가스죠. 내추럴 가스. 자, LNG가 되겠습니다. 그죠? 리퀴드 우리가 내추럴 가스죠. 내추럴 가스. 그죠? 그다음에 액화 석유가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LPG. 그죠? LPG.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다단 압축기가 있다. 다단 압축을 하는 목적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압축기를 우리가 한 단 또는 2단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걸 여러 개를 쓴다는, 단수를 여러 개를 쓴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한 개로 했을 때 그만큼 효율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효율이 떨어지고 또 무리가 가고 이런 안 좋은 영향이 있으니까 2단, 3단 이렇게 다단으로 사용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량의 절약, 1단 압축 방식과 비교를 했을 때 일량이 절약이 되고 이용 효율이 증가를 하고 힘의 평형이 좋아지고 가스의 온도 상승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단 압축을 할 때보다 2단 압축, 3단 압축을 했을 때 좀 더 효율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온도 상승, 그죠? 온도 상승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동기 같은 냉동 선도 이런 거 봤을 때 압축기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한 번 중간 냉각을 시켜주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스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과열을 방지할 수 있고 효율을 증가시킨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압기의 기본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품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여기에 정압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1차 측의 압력이 이런 식으로, 1차 측에서 정압기를 통과하고, 이제 2차 측으로 이제 나가는데, 자, 여기에 이제 뭐가 달려 있느냐 하면, 여기에 밸브. 그죠? 밸브. 밸브. 메인 밸브입니다. 정압기는 우리가 사용압으로 바꿔줍니다. 그죠? 저압으로. 그러면 이제 그 압력만큼 밸브가 열리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메인 밸브는 어떤 형태로 열리느냐. 자, 여기에 스프링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스프링. 그죠? 스프링이 달려있어서 이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는데, 자, 요거는 뭐냐. 다이어프램입니다. 다이어프램. 이 다이어프램이 여기에 있음으로 해서 2차 측 압을 여기서 측정을 받다. 그러면 2차 측 압력이 낮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내려가겠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밸브가 열리고. 그 다음에 2차 측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이렇게 다이어프램을, 스프링에 연결되어 있는 다이어프램을 밀어 올림으로써 밸브가 닫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압의 가스를 저압으로 바꿔주는데 이 저압의 압력을 가지고 밀어 올리고, 그죠? 또는 적게 밀어 올리고, 많이 밀어 올리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 2차 측 압력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이어프램, 스프링, 메인 밸브.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써라. 이러면 구성하고 있는 거, 우리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적이 50리터인 용기에 가스를 충전하는 때 얼마의 충전량을 초과할 수 없는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50리터짜리인데 충전량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 자체를 변경해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나오는 충전상수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전상수 C라는 것 자체는 비중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중은 우리가 킬로그램 퍼 리터. 자,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우리가 10분의 9 안전공간 우리 나오는 거죠. 10분의 9를 곱한 수치의 역수가 됩니다. 10분의 9를 곱한 수치의 역수로 우리가 충전산수 C를 나타내는데, 요거는 이제 가스마다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충전량을 계산할 때 용기의 충전량을 계산하는 공식은 G는 우리가 충전량 킬로그램입니다. 그죠? C 충전상수 C분의 V는 최적이죠. 최적 리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1.04분의 50으로 해서 자, 나오는 수치라면은 48.08. 자, 이건 또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48.08kg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그대로 뭐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계산하면 이 수치가 나올 것이다. 어쨌든 G는 C분의 V. 요거는 상당히 자주 나오는 뭐 계산 공식이죠. 그죠? 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자주 나오니까 꼭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체의 용해도 설명이다. 자, 갈로 안에 알맞는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용해도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일정한 온도에서 용매, 그죠?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 있다.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설탕을 녹인다. 그러면 설탕이 물 100g 안에 설탕이 몇 g 녹느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용해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기체 이제 뭐 산소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게 기체의 용해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 자체는 우리가 뭡니까? 온도와 압력,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클수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을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탄산음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 그죠? 탄산음료 이러면 우리가 차갑게 보관을 한다. 차갑게 보관을 한다. 그죠? 냉장고에 보관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뚜껑을 열었을 때 뭡니까? 탄산이 이렇게 나오는 게 틀리죠. 그죠? 그냥 뜨거운 데 있는 거하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탄산음료 온도로 놓고 보면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좀 빵빵해지는 거 이런 거 보실 수 있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압력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우리가 먹고 나서 좀 남았는 거 뚜껑을 꽉 닫아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게 새어 나가서 좀 덜 닦여서 새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는 증가하고 온도는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용기 보관실 위해 요소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를 하는데 이 기준의 내용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보관실 주의 갈로 이내에는 화기를 두지 않는다. 자, 화기 우리 기본적으로 뭡니까? 주의 2m 이내. 2m 이내. 자,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2m입니다. 그죠? 2m 이내에는 화기를 두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용기는 40도 이하. 가스는 기본적으로 40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가스 용기 이런 것들 나오면 기본적으로 40도 이하의 직사광선을 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용기가 넘어지거나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강구해 줘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캡을 씌운다. 프레딕터 또는 캡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평탄한 곳에 보관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 용기 보관실에는 방폭형 휴대용 선전등의 등화를 휴대하고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외에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 그러니까 방폭형만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가스가 용기를 보관하는 보관실의 가스가 용기에서 가스가 누설이 되었다. 그랬을 때 그냥 일반 우리가 손전등 들고 들어갔을 때 잘못하면 폭발의 위험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는 휴대하지 않는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총 우리가 12문제 나왔습니다. 그죠? 12문제. 이게 50점입니다. 50점. 그러면 이제 한 문제당 5점씩 했을 때 두 문제가 많죠. 많은 건 뭐냐면 아까처럼 좀 쉬운 문제 있습니다. 쉬운 문제. 우리가 앞에서 보면 뭐 되게 간단한 문제, 뭐 LNG 쓰는 거 이런 거 있죠. 액화천연가스의 영문약자 LNG를 써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2점, 또 어떤 문제 좀 쉬운 문제들 3점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총 12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10문제에서 12문제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